안녕하세요. 작가 김시연입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대변혁의 시대예요. 4차 산업혁명은 코로나로 인해 15년 이상 앞당겨졌고요. 자연재해와 기후 변화 문제도 심각하죠. 이번 여름에는 장마가 40일이 넘게 이어지기도 하고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으로 국제정세는 어떻게 달라질지 아무도 정확하게는 예측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야말로 혼돈과 위기가 우리를 삼킬지도 모른다는 불안 속에서 살게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혼란과 혼돈의 위기가 인류 역사에 있었을까 궁금해지죠. 중국의 고대 주나라의 왕실이 힘을 잃고 봉건 제도가 해체되고 새로운 질서가 나타나기 위한 아수라장의 진통이 500년이나 지속된 시기가 있었어요. 이 시기를 춘추 전국시대라고 합니다. 춘추 전국시대는 기원전 770년부터 중국이 통일되는 기원전 221년까지 약 500년이나 지속이 되었는데요. 제자백가는 극심한 혼란과 전쟁이 중국 대륙을 지배하는 500년간 아이러니하게도 시궁창 같은 참혹한 환경에서 불꽃 튀는 사유의 경연을 펼쳤던 사상가들의 시대를 말합니다. 춘추전국 시대가 얼마나 혼란스러웠냐면요. 인간으로서 차마 하지 못하는 일이 일상처럼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수십만 명이 떼죽음을 당하는 전쟁이 일상인 시대였습니다. 전쟁이 끝날 기미를 안 보였던 거예요. 이런 세상에서 사람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아니, 막 자고 일어나면 내 생활 터전이 전쟁으로 처참하게 파괴되어 있고 이렇게 막 서로가 죽고 죽이는 양육강식의 시대에서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동양 철학의 대부분의 사상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혼란의 시간이 길었던 만큼 위기를 타파하기 위한 생각이 폭발하던 시기였는데요. 이 시대에 자신의 사상을 세상에 설득하고 전파하려 했던 사람들을 제자백가라고 합니다. 아직까지 동아시아의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공자에서부터 시작해서 공자의 사상을 이어받아 발전시킨 유가사상, 이런 유가사상을 비판한 묵자, 무의자연을 주장한 노자, 평등과 자유, 무욕을 주장한 장자, 정치 철학을 세우고 부국 강병을 주장한 관자와 한비자, 상황, 극심한 전쟁과 혼란의 시대에 어떻게 하면 죽지 않고 살아남는지에 대한 방법을 연구한 병가의 손자, 사마양 울료자, 황석공 등 우리가 아는 동양 철학의 거의 모든 사상이 제자백가에 의해서 탄생되었습니다. 제자백가는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시도한 시대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제자백가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한데요. 이 혼돈의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서 오히려 전 세계 리더들에게 미래를 읽는 학문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혼란의 시기에 인간이 가진 모든 가능성을 실험해본 시기가 바로 춘추전국 시대였거든요. 춘추전국 시대는 무한 경쟁의 시대였어요. 주나라라는 봉건 국가가 이빨 빠진 호랑이로 전락하자 그 틈을 탄 신흥 세력들이 권력과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서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치렀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뛰어난 인재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신분과는 상관없이 실력만 있다면 그 누구라도 신분 상승이 가능한 기회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상가들이 나타나게 되었죠. 제자백가라는 의미도 제자란 여러 학자들을 뜻하고 백가란 수많은 학파들을 의미합니다. 극심한 혼란이 지속되고 윤리와 도덕이 상실된 사륙이 계속되던 춘추전국 시대. 이 끔찍했던 500년 동안 고통을 치유하고 부국강병을 도모하고 윤리와 도덕을 세우려는 사상가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백가가 밟지 않은 사유의 땅은 단 한 곳도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천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천재 사상가들이 춘추전국 시대에 한꺼번에 등장을 했는데요. 봉건적인 주술신앙에서 탈피해서 실용적이고 정치적인 현실적 삶에 주목한 철학 사상들이 탄생되었습니다. 사륙의 시대, 인간을 믿을 수 없을 때 인의예지를 주장하며 도덕성 회복을 주장한 공자, 인류 최초의 아나키스트인 장자, 인류 최초의 경제학자였던 관자, 최초의 미니멀리스트인 노자, 겸해와 사랑을 외친 묵자 등 본질과 현상, 인간과 사회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심한 사상의 역사를 만들어간 지금으로부터 한 2500년이나 지난 제자백가의 사상이 과연 우리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아주 많은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제자백가가 남긴 사상의 유산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뵌 적도 없는 조상님의 제사를 지내기 시작한 건 왜일까요? 춘추전국 시대에는 자고 일어나면 누군가 죽어 있어요. 인간 사회에서 도덕과 윤리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사륙의 한복판에서 믿을 만한 건 가족밖에 없었거든요. 자신을 낳아주신 조상이라면 내가 믿을 수 있는 존재이고, 그런 혼돈의 시기에 조상님에게 이렇게 예를 올려서 제사를 올리면 조상신이 자신을 지켜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우리나라에서 이런 유교식 제사 문화가 생긴 것은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면서 유교를 나라의 근본으로 삼게 되면서부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의문이 들죠. 유교는 종교일까요? 학문일까요? 왜 우리는 유교 문화에서 그렇게 많은 영향을 받고 있을까요? 그러면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사는 걸까요? 아니면 공자가 살아야 나라가 사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유교를 탄생시켰던 공자와 그가 살았던 춘추전국 시대의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쉽게 결론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공자는 우리나라에만 이런 영향을 준 것이 아니라 근대 유럽의 사상을 만드는 데도 많은 영향을 끼쳤는데요. 이렇듯 제자백가가 남긴 사상을 깊게 공부하면 역사의 변화와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총체적이고 입체적인 사유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는데 수많은 난관에 부딪히게 되잖아요. 그것이 사회적 문제일 때도 있고, 이익과 관련된 문제일 때도 있고, 윤리와 도덕에 관한 문제일 수도 있겠죠. 인류 최초의 사상가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을까요? 나와 사회와 시대가 안고 있는 문제가 비단 우리만의 고민일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역사를 보면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러워지면 인간다운 삶에 주목을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다시 제자백가를 읽어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혼란이 극에 달았던 혼돈과 비극의 시대. 오히려 그 비극과 혼란을 발판 삼아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모든 생각을 실험해본 시대. 제자백가는 지금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 수 있을까요? 나와 사회, 변혁과 위기, 기회에 대한 통찰을 가능하게 하는 제자백가가 남긴 사유의 향연을 파고 들어갈 수 있다면 지금 우리가 직면한 위기에서 기회를 발견하기 위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다음에도 좋은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